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150억 원도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던 대중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고 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종의 작은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대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봤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다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봤습니까? 이 어느 것도 못 보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 손으로 써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읽은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글씨가 아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아닌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4년 9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나 박근혜를 좋아하는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바로 그날, 평소의 박근혜라고 한다면은 그저 A4 용지 한 장 들고 자필로 단정하게 입장문을 써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대독하게 시켰겠죠.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었던 정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나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도 찾다 보니까 전부 쓸만한 소식은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된 거,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고, 이것은 보복 정치의 결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또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 말도 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라는 대목이 중요하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소견서에는 눈에 띌 정도의 대목이 있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래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여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의 증세가 더 위중해지면 이게 자기들 국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고, 더구나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의 그 건강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진에게서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밝혔는데, 그것을 보면 가족과의 면회까지도 통제되고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 정서적으로도 다소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12월 24일 사면 소식을 들은 그때에는 10수년 전 일까지 꺼내놓기도 했다. 12월 24일 사면 소식을 듣고 나서는 2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좋았다.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이 이날에는 이 정도까지 됐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예정이다. 가족도 못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을 만나는 것조차 건강이 회복되어야 만날 수 있구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치아가 좋지 않다, 이것은 가족과 못 만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족과 만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강이 나쁠수록 사람은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가족이고, 산소 호흡기를 꽂은 환자도 가족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환자도 가족은 늘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야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영하 변호사는 치료에 전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감사 인사를 직접 하는 것도 치료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구나. 입장문도 못 쓰는구나. 이렇게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전문의의 의견서를 전달받고 12월 15일경 청와대 민정라인 등 참모진에게 사면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서를 받고 그리고 사면을 결정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 단계에서. 그 다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사람 뒤에는 옛 친박계의 핵심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김재원 씨는 지금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일정한 지지를 요구하고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할 때쯤에는 결국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어야만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메시지라든지 인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은 인사도 대국민 메시지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심각한 정신적 불안 상태라고 하는 것, 거기에 정서적 불안까지 겹쳐 있다는 것, 기억력이 문제가 있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인사를 못하고 입장문을 쓸 수 없다 하는 것들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하고도 당장에는 못 만나는 형편이다. 그리고 또 있죠.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유영아 변호사의 표현. 거기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통보를 했다. 이거는 환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 지시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상태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그것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뉴스도 봤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는 문재인 씨에게 보고된 전문의의 의견서라는 게 그랬다고 하고, 또 하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하는 삼성 서울병원의 소견서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어야 하겠죠.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난 뉴스를 다시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형 집행 정지를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는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 말이 이겁니다.
이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형 집행 정지는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질병의 특성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면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과 좌파들이 사면을 극구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뉴스가 이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의 상황이 형 집행정지를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보내야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도적 배려라든지 통합을 위한 용서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선택의 여지 없이 쫓겼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안에 더 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서둘러서 내보냈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은 이미 병원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 손에서 손을 끊고 내보내고 싶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내보내야만 하는 처지가 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들답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선거에 써먹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에 써먹자고 한 게 아니다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변명을 해줘도 한겨레 신문에서는 아니다,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 게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선을 75일을 앞둔 이 시점에 사면을 했다고 하는 그 사면의 시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 선거에 써먹자고 한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겨레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 70살인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올해 81살인 MB를 제외한 것은 이게 대선을 노린 야권 분열 전술이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 선거에 써먹기로 한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면을 하면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누구에게 더 손해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더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당선되어야 박근혜가 석방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보수가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이제 윤석열의 그러한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윤석열을 지지할 의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이다. 윤석열의 지지는 떨어져 나갈 거다, 이런 계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렇게 써먹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써먹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는 고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이번 사면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세운 방법이 좌파를 속여서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들의 그 주장이라든지 보도된 바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가 모두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다른 사람들 다 몰랐다. 문재인 씨가 단독으로 결단을 했다. 그렇지만 실행범은 하나 더 있어야 하겠죠. 그 실행범은 박범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원포인트 사면심사위원회의 의제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하는데 만장일치의 결과를 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범계 장관은 바로 그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표결도 좌파 측이 얼마나 반대가 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법무부 내부위원이 4사람이 있고 박범계 장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가 9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도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그리고 또 1명, 이렇게 내부위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들을 주도로 해서 과반수로 겨우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모두 책임진다, 이렇게 남들은 몰랐다, 이렇게 속여서 간다고 할 때 누구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와대에도 전혀 몰랐다. 문재인 씨 혼자서 극비리에 이걸 처리했다. 민주당도 전혀 몰랐다.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건대 결국 이번 이 사면이라는 것을 실행한 실행범은 문재인, 박범계 둘이고 그 공범이 송영길, 이재명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쇼다. 쇼이기 때문에 과도한 면이 있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12월 24일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는 당일 오전까지, 당일 아침까지 자기는 그거 모른다.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뗐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는 12월 24일까지 사면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의 이철희 수석하고 만나서 이 사면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이렇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철희 수석과 전화한 적 없고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이전에는 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2월 24일부터 일주일이라고 한다면은 12월 15일쯤에 문재인 씨가 결정을 하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날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9일 전쯤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이철희, 이재명이 단둘이 만난 적이 있다. 일단 이철희, 이재명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이철희가 만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이 동시에 양립이 가능할 수 있겠죠. 날짜가 달랐다든지 만난 사람들이 달랐다든지. 이와 같이 뉴스에서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은 우리는 이번 사면 결정 이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문재인 씨를 제외한 청와대, 민주당, 송영길, 이재명 전부 사면은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막판이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 좌파, 자기들 지지 세력까지 이렇게 속이고 나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자꾸 믿기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면과 관련한 후폭풍과 책임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다. 우리 민주당은 관계없다. 대선 후보 이재명은 관계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문재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 강조를 하면은 또 더 믿기 어렵죠. 민주당의 선대위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독단적인 결단이다. 이것이 결국은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들 민주당 지지 세력을 속이기 위해서 문재인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박광온, 윤영찬 이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번 사면은 박근혜가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인도적 배려로 한 거다 하고 이거를 강조했고 결국 그 말은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인간이 불쌍해서 사면해 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역풍이 걱정이 됐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씨의 심성이 원래 그렇든지 그는 이석기, 한명숙을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또 하나 선거에 이용해 먹기로 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MB를 나눠서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보수 분열을 꾀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힙니다. 자기들끼리의 화합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부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해라. 마치 천한 것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인 박수현이 박근혜 씨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처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박수현이 박근혜 씨라고 굳이 불렀다는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이것은 노비를 가르치는 태도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결국은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촛불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정치 보복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직 대통령들을 마치 사냥하듯이 심지어 그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촛불 정권에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 박영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보복을 한 전직 대통령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준석의 채찍질 아래에서 광주에 끌려다녔습니다. 이준석이 나서서 광주에 전두환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이준석의 정체성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나설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주에 끌려다니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후에 혈액암으로 이번 12월 초에 별세했습니다. 결국은 촛불 정권에게 그리고 소위 민주화 세력들에게 정치보복을 당하다가 별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했는데 과연 그럴 것이다 생각했듯이 윤석열, 이준석은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81살입니다. 지병도 있고 해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모욕적으로 사면하면서 MB는 사면 안 해주지롱 하면서 놀려먹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70살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치 보복으로 심각한 정신건강 악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재인 민주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떠밀려서, 그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런 순수하지 않은 사면을 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민주당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끔찍한 현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에 와서 박근혜 퀴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박근혜 퀴즈 그건 아니죠. 그 당시 상황도 그게 그때는 쓸만하다 싶어서 붙였겠지만, 이준석의 끈이 달려있던 곳은 다른 쪽이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에게 유감 표명을 하라. 이준석 대표는 이번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선인 시절에 루돌프 머리띠를 썼다 하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밝혀진 게 뭡니까? 그 사진을 올린 뜻이 박근혜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뜻이었다. 본인이 직접 밝혔다. 이게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1일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다.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와서 보니 퍼즐이 그렇게 맞춰집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사면을 해줘서 사면으로 박근혜 자유의 몸이 됐으니 좋겠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B 사면을 안 한 것은 갈라치기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총괄위원장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한 이야기는 중앙일보에 한 것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정말 바닥에 납작 몸을 낮추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죄한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있던 그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 고개 숙여 사죄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준석이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을 계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바른정당이 장악한 겁니다. 새누리당의 명줄을 끊어버린 것이 바른정당이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제안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사면 안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이다. 이석기 가석방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은 가석방 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췄다. 그러니 그 가석방은 정당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고 김종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치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착한 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는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망친 것은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변명을 해줬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검사로서 임무수행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과는 달라졌죠. 그동안 김건희 씨를 방어할 때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 검사는,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이 임무수행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검사여서 할 수 없었다는 예전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손에 피 묻힌 망나니는 공주님과 화해의 악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했죠. 지금 와서 박근혜하고 가까운 척, 옛날 친박계의 핵심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은 윤석열을 위해서 친박을 팔아먹는 자라는 것이 더 제대로 된 설명이다. 지금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이명박, 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사면 복권에 더해서 정치적 명예회복까지 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하니까 김건희 씨가 떠오릅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다. 어떻든 윤석열 후보는 결자 해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윤석열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윤석열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김재원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촛불 정권이 사람을 망가뜨려서 내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게다가 사람을 사람 꼴도 안 되게 만들어서 끝까지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또 누구나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다. 그게 더 비극적이죠. 볼수록 불쌍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 때문에 비참한 현실이 숨겨지는 것이죠. 사실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이 건전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다면 내년에 서울시장에 출마하십시오. 복권도 됐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으로 문재인 민주당의 정치 보복을 끝내는데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손으로 바른정당에게 잡혀먹힌 국민의힘을 구해내십시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의미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민주당조차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마음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능멸하는 그런 존재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바로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을 한 사람씩 제거하고 있는 대로 괴롭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건강이 망가져서 구치소 생활을 못할 지경이어서 내보냈다.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의사 소견서를 내보이니까 그 악독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사면 심사도 통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건강이 지금 심각하게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면 안 해준다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간이양간이 하면서 역시 조롱을 했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문재인 씨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리마연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보궐 임기를 유월한 문재인 씨를
문재인 씨라고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문재인 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현직 국민소통수석인 박수현이 굳이 박근혜 씨라고 불렀다고 언론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캐비넷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대변인 하던 인물이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정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보수에서는 박근혜가 돌아왔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박근혜가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긴 세월 배신자들을 그저 보면서 참아왔는데 이제는 복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복수의 꿈도 꿨습니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아마도 이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기사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왕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윤석열이 보수의 박근혜를 저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12월 24일) 오전 9시 45분 법무부에서 신년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박범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및 복권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로서는 좀 다른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면은 없다. 이렇게 밝혔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파악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정치력을 행사할까봐 그래서 사면 안 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했습니다. 복권을 한다는 것은 내놓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볼 때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1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왜 늘 이용하던 성모병원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했지만 분명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은 이번 신년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20일에 법무부에서 실은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언론에 밝힌 겁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월 22일에서 12월 22일경까지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게 2022년 2월경까지로 연장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20일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뉴스를 내보낸 곳은 동아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도 일부 다루고는 있었지만 주도한 것은 동아일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내용입니다. 우선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신의학과 치료 법무부 이례적으로 공개. 내용이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았다 하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근데 이 사람 말이 박근혜 씨가 이랬던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도 되겠죠. 박근혜 씨가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12월 20일입니다. 제외됐다는 거죠. 건강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이것이죠. 자, 12월 20일 그때까지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다. 그동안 사면 안 한다고 밝혔던 뉴스들과 부합합니다. 그런데 건강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앞에서 밝힌 것이 그러면은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뜻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정당국에서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구치소 등에서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 요건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충분할 때만 직권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허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할 때 이렇게 직권으로 신청할 상황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18일, 그러니까 이틀 전 뉴스인데, 이 법무부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 조선일보의 뉴스를 소개하면 12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이 출간될 예정이다 하는 뉴스가 12월 18일에 나왔습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그 온라인상에서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정식 판매가 아닙니다. 아직 서점에 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 것이죠. 이것을 주로 전담하는 인물은 유영하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일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왜 지금 12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이 나온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만들었을까? 건강이 악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낸다. 그 다음에 책이 12월 말에 나올 거라고 미리 알린다. 또 현재 보면 책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판매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과연 지금 어떤가? 그것을 한번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악독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거기에 더해서 복권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다. 또 문재인 민주당 정부 측에서 나온 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악화됐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형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사면 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같은 데서 직권으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직권으로 형 집행 정지를 요청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여튼 그쪽에서 이번에 책이 출간된다 하면서 지금부터 책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번에 사면 복권 발표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것은 정치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언제 사면하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선거상의 손익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 문재인 씨가 선거용으로 사면 복권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면 복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나이든 전직 대통령의 책 출간하고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서전은 2017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2017년 4월이 어떤 때입니까?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4월에는 대선을 한다고 시끄러운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때 전두환 전 대통령 자서전 나와봤자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슈는 완전히 파묻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책을 냈을까? 5월 18일에 5월 달에라도 낸다면은 모르겠는데 왜 이때 서둘러서 냈을까? 하다못해 5월이 되면은 분쟁이라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이라도 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사정을 보면 이미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사실은 좀 악화된 상태였다. 이런 부분입니다. 좌파들은 사람을 증오해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완전 환자 모습의 사진을 쫓아가서 찍어놓고 그게 쇼한 거다. 이럴 정도로 악랄한 그런 사람들, 눈으로 제대로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는 수준의 좌파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오늘이지만 사실은 그랬습니다. 2016년에 벌써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식 행사에서 앞에 나가서 짤막한 연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나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때에 자서전을 냈던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환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워도 정치인이고 좋아해도 정치인인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정치인은 몸이 어디 아픈 건 괜찮습니다. 어디를 아예 다쳐서 기능을 좀 잃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멀쩡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최소한 정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좀 문제가 적을 때, 그럴 때 책이 나와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갑자기 서둘렀는가? 왜 나오기도 전에 미리 판매하면서 저러고 있는가? 그게 혹시 이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책을 빨리 내고 책은 이미 12월 18일에는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신년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전격 사면을 시행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갑자기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자다. 우리 나이로 70살 먹은 70살 된 그런 여자다. 게다가 50견 수술도 했고 허리 통증도 있고 이런 일종의 신경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1년에 70살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한 거는 이미 한동안 계속됐던 지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50견 수술을 했는데 그게 무슨 갑작스럽게 전격 사면할 사항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이유 중에 좀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바로 정신건강 악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 측이라고 보이는 법조인이 이거 그냥 두면 정부에서 사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이거 내보낼 수 있다. 형 집행정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럴 정도로 지금 요건이 다 충족돼 있다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형 집행정지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구나. 해야만 하는 사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됐고 그거 안 할 수 없게 됐고 그러니까 사악한 문재인이 전격 사면이라고 하는 식으로 써먹기로 했구나. 사면은 문재인이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기죠.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면까지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면을 하게 되면 형 집행정지하고는 다르게 재수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해주고 복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정치활동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수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서 그래서 윤석열에게 원한이 있으니까 그거 복수하고 야당 선거를 망치라고 야당 선거를 방해하라고 내보내주는 거다. 흔히 박근혜 사면 카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 측의 대선 전략으로서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사용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렇게 단순한가 하는 것이죠. 더하기 빼기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만일 자기들 뜻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늘 걱정하고 이거는 안 된다. 설령 사면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정치적 영향력, 그걸 내걸고 모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한다면 이상한 거다. 아니면 뭔가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또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은 뭔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런 선거에 자기들이 불리해질 만한 그런 걱정이 없는 모양이다. 어째서 그럴까? 그렇다면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악화는 정신건강 악화가 큰 문제로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놔도 정치활동을 못할 지경이라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의문으로 남는 겁니다. 아무튼 전격 사면을 하고 복권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한 문재인 정권은 이걸 이렇게 꼼수 사면을 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한명숙을 끼워 넣었습니다. 둘 다 여자고 좌파 진영에 한 명, 우파 진영에 한 명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해가면서 공평한 채 해가면서 이런 수법으로 한명숙까지 끼워 넣은 것이죠.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국민 다수가 직접 확인을 할 때까지는 이러한 의문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괜찮다 하는 것은 물론 믿을 수 없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